독학사의 비밀을 파헤친다. 시크릿 오브 독학사! 와! 안녕하십니까. 시크릿 오브 독학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독학사의 비밀을 밝혀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예, 저는 감자마을의 미친 존재감, MC 감자입니다. 미친 남자, 예. 예, 그리고 오늘 양옆에 두 분 보이실 텐데, 예, 초특급 게스트입니다. 먼저, 학점은행제의 산증인, 학점은행제의 아버지, 감자 완전동문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자마을의 3년 전 얘기고. 예, 다음 옆에,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셨지만, 시간제로만 4년을 두셨습니다. 예, 3년 6개월, 정확히 3년 6개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3년 6개월 동안 시간제로만 학위를 취득하신 솔로몬 감자님 나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독학사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정확히 한번 독학사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짧게 하라면.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시험을 다 보신 경력이 있으실 텐데, 솔로몬 간전님부터 어떤 시험을 받고, 물론 대부분 떨어졌겠지만, 근데 합격한 거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과목이에요? 전생계로. 웬만하면 안 본다는 전상기론.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저는 떨어진 건 59.9 정도 떨어졌고, 예, 예. 합격한 건 100점을 합격했습니다. 아유, 다 아깝게도 좀 모자라서, 예. 네, 또 감자 완전 전문님이 계속 지켜봐 오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학점은행제를 4년 동안 한다는 건 거의 힘든 3년 일이죠. 6개월, 3년 6개월. 6개월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박사 전산기로 하나 붙은 것도 결국은 학점으로 쓰지를 못했다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거군요. 예. 뭐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독학사도 제가 오래 봤어요. 한 3년쯤 봤을 거예요. 아니, 독학사에게 뭐, 태진하죠. 뭐, 나오나, 뭐, 이런 쪽이죠. 네, 제가. 예, 무리수는 좀 아, 잘해주시고요. 네, 예,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3월에 시험인데, 아직 날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예. 나오지 않았는데, 뭐 대부분 3월 첫째 주에 관례사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회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하냐?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감자 원장 전부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가르쳐 주시죠. 예, 어떤 과목을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일단 과목을 물어보셨으니까 대부분 일단 국어, 국사, 필수 과목이니까 봐야겠죠. 그렇죠. 예, 가끔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돈을 내시는 건 똑같은 돈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국사는 꼭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똑같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국어, 국사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렇죠. 외국어는 꼭 영어만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의 외국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신 게 이제 선택 과목이겠죠. 선택 과목. 그렇죠. 선택이 선택 중요하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과목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옛날의 추억을 되살려서 국민윤리, 그렇죠. 예, 바른 생활이죠. 그렇죠. 바른 교지만 생활. 모시면 됩니다. 국민윤리. 국민윤리. 그렇죠. 그다음에 교지만 열심히. 사회학개론. 사회학계로. 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문과를 나오신 분들은 국어와 함께 문학개론을 그렇죠. 문학개론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고 뭐 전산개론 같은 건 잘 안 보죠. 그렇죠. 예. 전산개론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시험도 제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은 독학사의 선택 과목은 본인이 잘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먼저 보시는 게 1번이고, 예.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국민윤리 사회학개론을 보시는 거죠. 근데 과목을 누가 못하는 거 보겠어요? 잘하는 거 보겠죠, 그럼.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심 있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워낙 그 기본 개념이 있고. 대단한 거죠. 네. 그 구하기도 힘들다는 책 전산개론. 100% 유치하는 책도 없어요. 예,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중복 과목으로 못 썼다는 거.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 감자 직원들은 시간제 할인으로 가기 때문에 네. 예,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외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어 이제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뭐 일본어나 뭐 불어나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슈앙 이런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어가? 외국어가 어렵진 않은데 네, 그게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 과목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는 본인이 이제 잘하시면은 보는 거고 정 못하신다 그러면 아예 그냥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좋죠. 예, 근데 또 영어가 수준이 이렇게 편입 영어에 비하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 시험을 포기하시고 편입에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하시죠. 그렇죠. 아, 그냥 맞습니다. 영어를 독학생 영어를 떨어지면 나 편입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접으시 낫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는 가끔가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울고 들어갔다 웃고 나온다는 과목이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어는 나이가 높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편입 영어 공부나 또 수능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 그래서 실력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의 내가 편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차원에서 영어 시험은 꼭 봐야겠죠. 그렇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중국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특히 대학에서 조심해야죠. 교양 과목으로 영어를 들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가 영어 회화 그죠? 네. 또 뭐 영어 회화 1, 그렇죠. 영어 회화 2 이렇게 네.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뭐 또 심지어는 생활 영어, 또 관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뭐 관광 영어, 그렇죠, 뭐 여러 그렇죠. 가지인데 그런 회화 위주의 그 교양 과목들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은 교양 과목 중에 영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 1, 2, 3, 4. 예, 영어 1, 2, 3, 4. 이건 100% 중복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영어를 안 본다. 나는 어차피 영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그런 교양 과목들의 성적표를 봐보면 학점이 2학점 정도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영어 독학사는 4학점입니다. 그렇죠. 4학점. 4학점입니다. 4학점.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더블. 학점을 행제를 하다 보면 1학점이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학점이 안 나오는 예,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1학점 때문에 3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아깝죠.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우, 열받죠, 이런 열받죠. 경우를 네. 대비해서 영어는 그냥 보시고 또 가끔가다 영어가 또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D학점 뭐 이런 경우 C학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독학사로 대체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학점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뭐 중복인데도 보시면 많아요. 학점 그렇죠. 높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그렇죠. 독학사를 쓰는 분이 많죠. 예, 그래서 일단- 어차피 뭐 돈을 별도로 내셔야 된다고 그러면 권해드리지 않는데 예. 그렇죠. 돈을 별도로 안 낸다는 거. 한 과목을 보던 5과목을 보던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었는데 또 이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냐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최대 몇 과목을 준비해야 되냐. 뭐 3과목을 잡고 집중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5과목 신청하고 뭐 3개, 4개 걸리겠지.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뭐 보통 2달 정도 많이 잡으세요. 두 달이요? 2장 충분합니다. 예.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관식이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복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출을 다 외우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를 다 풀고 간다든가 기출만 그 주관식만 잘 대비가 돼 있으시면은 2달 정도, 석 달 정도면은 가능하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는데 독학사는 이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한이 학점은 없습니다. 이제 노다지다. 그렇죠. 2단계, 네. 3단계도 활용이 가능하신데 그 감자 완장 그렇죠. 정보님은 최대 몇 과목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옆에 그 솔로몬 감자가 말한 것처럼 네. 뭐 2달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대부분 2달을 또 잡으신 분들이 또 2달 다 공부 안 하죠. 좀 더 기다려 볼까? 이제 한 달 남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20일 남아요. 특히 솔로몬 감자한테 심한 경우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10일 남으면 그때부터 이제 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보면 좋은데 그렇죠.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기출 문제만 열심히 보죠.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시험 이틀 남겨놓고 기출 문제만 주구장창 봅니다. 더 재밌는 건 그때부터 책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장 강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솔로몬 감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틀 남겨놓고 구입하죠. 그래서 G마켓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켓에서 오는데 또 이틀 걸립니다. 그렇죠. 시험 당일날 책을 가져가시는 거죠. 결국은 전날 기출문제 200% 보고 그냥 시험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다 떨어졌군요. 아, 걸렸군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하겠죠. 몇 과목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을 다 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수능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독학사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특히 그렇죠, 1단계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좋은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전문대를 나왔던 분들이나 이렇게 편입에 도전하신 분들은 미리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옛날 추억을 다시 되살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특히 국어 그렇죠. 그죠? 국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 내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범위도. 그래서 범위도 굉장히 넓고 또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장시간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리고 국사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하자 그러면 국사를 제일 먼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제일 만만하거든요. 특히 그렇죠. 우리 솔로몬 감자가 그런 경우에요. 국사 공부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국사 다 까먹어요. 그렇죠. 국사도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암기 과목은 특히 국사 같은 과목은 한 시험 10일에서 15일 정도를 남겨놓고 전범위를 훑어보시는 게 다시 공부를 하시지 않는 과목이 아닌가. 나중에 한 건데 예. 국사는 시대별로 정리하는 게 최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시대별로 딱딱딱. 그걸 아시는 분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고 나서 알았어요. 전부 같은 경우는 항상 12월 달에 국사 공부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 까먹어요. 저 애국자잖아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알러브 이제 국사. 주로 시대별로 해서 나가는 그 중에 암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좀 가까운 시간 내에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죠. 범위가 뭐 일정하지도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어는 자기 실력대로 봐라. 그래도 붙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만 좀 분석하고 와라. 오답 정리 정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울고 갔다가 웃고 나오는 과목 영어.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보셔라. 저는 울고 왔다 울고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그렇죠. 영어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제 솔로몬 간장님이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고 가셔서 결정적인 이유가 영어를 포기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졸업시험에 있더라고요. 이 그래요? 이파까지는 없었는데 아. 졸업시험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럼 수료만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솔로몬 가면은 평생 영어가 적이에요. 영어가 인생의 핵인데. 영어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개론이죠. 사회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 내에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사회학개론의 주관식, 그죠? 이 주관식 문제가 극악입니다. 이게 거의 논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사회학 과목이에요. 네, 그렇죠. 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개론은 단시간 내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시간 동안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으시면서 문제의 유형과 그 사회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사회 현상을 단순하게 그냥 기억만 하고 암기하려고 하시면 주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죠. 그렇죠. 또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기본 이론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요 인물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하시고 또 이제 오답 정리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과목을 3번 이상 보기 쉽지 않거든요. 예. 3년을 봤다는 건 진절머리 대단합니다. 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매년 난이도가 이제 과목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어떤 해는 국어가 쉽다가 다음 해는 국민윤리가 쉽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국어를 준비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 해 국어가 쉽게 나와서 국어를 그냥 합격을 했어요. 60점으로. 전문용어로 뽀록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일단 다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윤리가 있겠죠. 예. 이 국민윤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뭐 바른 생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출 문제만 풀어보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연평도에 폭격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남북관계를 논하고 있는 게 국민윤리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윤리는 철저히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게 너무 쉬운 과목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윤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윤리는 일단은 어떤 과목은 다 똑같겠지만 그 주관식 문제에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점수. 또 여기 또 소수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답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 몰라도 쓰고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그냥 그렇죠. 아는 대로. 아는 대로만 쓰고 그렇죠. 써도 점수가 있으니까 꼭 쓰시고 답이 2개, 3개만인데 그래도 하나만 알았다. 그렇죠. 그것도 쓰시고 무조건 윤리는 게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쓰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면 더 똑같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거 그렇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관식이 35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만 잡으면 객관식 거의 찍어도 합격이에요. 60점만이면 넘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관식 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잘하신 분이 이름만 빠삭합니다. 이름만 빠삭합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몰라요. 뭐 주관식이나 모른다고 예. 여행 가고 싶다. 뭐 최정관님 저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하나 써주면은 또 그래서 또 여자 교수님들은 또 주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남자 교수님은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어떤 교재, 어떤 동영상을 보고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으시는데 뭐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럽지만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해야 될까요? 뭐 아니 뭐 저희 감자마을 교재가 뭐 처음하시죠. 하나 장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그 독학사는 아시다시피 문제은행식으로 그 기출문제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게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특히 감자마을 교재는 절반이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관식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뭐 거의 최고봉 그런 예, 또 예, 저희 교재가 할 수 교재가 있죠. 이번에 예. 새로 이제 개정판 교재가 나왔는데 네. 나오자마자 예스24 교보문고 예. 판매량 1위를 기록.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기염을 그렇죠. 토하고 있는데 그렇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네. 예, 1위라는데 뭘 사시겠습니까? 예? 이비 이거 사시겠습니까? 시대 그런 거보다 네. 저희 역사가 교재 안 되죠, 역사가. 그렇죠. 가장 오래됐거든요. 따라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이번에 거는 또 예. 회사적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그냥 뭐 서비스 차원에서 예. 몇 프로 할인?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러죠. 국내 최저가 30% 다시 한번 30% 60% 할인. 60%니까 한 손으로 예. 30% 드리기 때문에 예. 진짜 저희 교재 좋은데 또 저희 어떻게 그 할 말이 없네. 독심호- 내가 말하기도 그렇고. 알았어. 아, 예. 독심호에서 저희 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글 남기시면은 독학사 교재 3권을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0년 기출도 더 추가가 됐죠. 그렇죠. 물론 전 교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다 그 보완이 된 건 다 추가시켜 드렸어요. 세 권을 무료로 줘요?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비밀리에 갔어요. 아, 예. 예, 저희가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방송한 거예요. 예, 농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시크릿 오브 독학사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집도 나왔는데. 그리고 예, 교재 보시면은 시간제 오픈 할인권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예, 그럼 끝으로 예, 독학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실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뭐 독학사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리고 학점은행이 시작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네. 그 첫 관문을 잘 뚫으시고 네.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붙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 솔로몬 감자처럼 뭐 한 2달 잡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떨어지기 쉬운 분들입니다. 네.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합격의 바른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에 솔로몬 간자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솔로몬 간자님에게 독학사란? 공짜다. 지금- 자격증은 세계 한정이지 않습니까? 아. 독학사는 그냥 보는 대로 다 학점 인정이 돼요. 이야. 이거 학점 문제 공짜예요, 거의. 학점 문제 예. 예, 결론은 독학사는 공짜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 오늘 감자 완전 전봉님이랑 솔로몬 간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